시간에는 이제 직접 다양한 향로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물론 이 향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아마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문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비슷비슷한 향로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일본으로나 전부 다 대부분 가버렸고 또 조선조에는 사실 향문화 자체가 이렇게 맥이 끊어지다시피 하니까 향로 같은 건 많이 만들지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가 약 한 2자 정도 60cm 이상 되는 향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면 큰 거하고 작은 것이 거의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게 같이 이제 화면에 잡힐 겁니다만은 이건 대단히 큰 쪽입니다. 그래서 청동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로를 볼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높이가 약 한 50cm 이상 60 가까이 되는 청동 향로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이 3개 달린 산발의 형태와 이제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사찰에 가보면은 주로 이제 큰 향로들이 밖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청동의 그 함량이나 그 동의 성질에 따라서 붉으스레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금으스레한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녹색 계통으로 녹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가 또 오래됨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이것도 이제 청동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로를 볼까요? 이것도 역시 청동 향로입니다만은 이게 위에는 관음보살이 연꽃 위에 있고요. 이게 이제 뚜껑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향을 피워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사이로 향연기가 전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8라한도가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러한 향로입니다만은 역시 이 총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찰의 향로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큰 향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로를 보자면은 역시 이제 청동인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뚜껑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뚜껑이 있는 경우에 뚜껑 사이로 전부 다 향연기가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좌대까지 함께 되어 있는 좌대에서부터 뚜껑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청동 향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만자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 무슨 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것은 개가 아니고 향기를 좋아하는 그 전설적인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향내음을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길상의 동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향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청동인데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죠. 저러한 문양들은 좀 그 윗대로 올라갈 때 보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문양에서 저러한 어떤 그 문양들이 보이고 조각들이 이제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기하학적인 것들이 역시 저것도 이제 청동 제품이고 저것도 높이가 뭐 한 40cm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는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동 향로인데 저것은 전체적으로 그 대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잡이도 대마디, 밑에 그 발도 대마디고 몸체라든지 이런 조각은 대잎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뚜껑 사이로 향이 오르고 있죠. 저처럼 뚜껑을 덮어놓고 해도 향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이제 청동에서 이와 같은 색으로 가는 그런 이제 또 청동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들은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그 청동이 어떻게 조화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색들이 좀 달라지고 동의 그 품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향로를 보시면은 앞에 비슷한 것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이것은 앞에 봤던 것의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문양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저러한 것들은 중국에서 보자면은 약 한 3,000년 전에 주로 많이 유행했던 문양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저러한 것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러한 문양의 그 향로 같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의 그 향로를 보자면은 저것이 이제 얼핏 보면은 마치 연봉오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연봉오리가 아니고 저것은 그 중국 한나라 때부터 많이 유행한 박산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은 청동 제품입니다. 청동 제품인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박산향로, 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이사이에 보면 짐승이라든지 뭐 새,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금 입사, 금을 갖다 문양을 그 입사한 그러한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보면은 바다처럼 되어 있고 얼핏 보면은 이게 수미산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수미산의 향수야라는 바다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그래서 밑에는 보면은 큰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형상이 있고 위에는 이제 산이 되어 있는데 산에 온갖 만물이 살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박산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청동 제품인데 저것은 좌대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리되고 조립되는 형태입니다. 연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저 정도 같으면은 1000년이 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한 2000년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오래된 것입니다만은 저러한 이제 사각의 모양으로 잡아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러한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것은 이제 은제품이 되겠습니다만 은동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몸체가 이제 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부 다 은판을 붙여서 만든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범자 산스크리트 그 범어를 갖다가 어떤 도형화한 그러한 모양이라든지 용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문양 또 기린이라든지 그러한 그 조각 같은 것이 상상의 동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것도 모양 크기가 한 40cm 정도 이상 되는 상당히 큰 향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뚜껑 덮어놓고 피우면 되는 쪽입니다. 그 다음의 향로를 보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제품보다도 상당히 그 예술적인 그 안목이 높은 그러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고려시대 때의 청동 향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표충사에서 본 향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림으로 보니 그렇습니다만은 원형이라든지 위에서 보는 형태라든지 아래쪽에서 보는 형태 이런 조화가 아주 미묘하게 잘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든 스님들이 만든 향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고려 때는 저렇게 이제 참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향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향로를 볼까요? 이것은 중국의 그 한대에 만들어진 소위 그 금동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이제 좀 샀고 그랬는데요. 앞쪽에 보면은 금이 좀 보이죠. 그래서 동에다 금을 입힌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만은 한나라 때 이제 저와 같은 향로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가운데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문양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 향로를 이제 보시자면은 이건 이제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동 향로인데 원형을 기본으로 해서 단순화 시킨 그래서 이제 청동의 녹이 저런 녹이 나면은 상당히 그 시각적으로 참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이제 것인데 단순화 시켰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로를 보겠습니다. 역시 청동 제품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하나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요. 손 위에 여러 가지를 우선 보심으로 해서 화면으로는 다양한 향로를 통해서 조그마한 이제 향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의 향로를 보자면은
저것은 이제 토기에 해당됩니다. 토기. 그래서 그 실물을 보게 되면은 연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토기 형태인데, 금이가 있고 뭐 지열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땅 지열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그 멋있는 그 토기의 향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것은 송나라 때의 그 노규라고 하는 유액을 쓴 겁니다. 저것도 역시 박산 향로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뭐 짐승, 사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위로 가면은 산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발에도 보면은 이제 뭐 사람 형상 같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산발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저기에도 역시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조각들이 보이는, 그래서 저것은 도자기 가운데서 노규를 이용한 송대 정도의 작품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 향로는 한나라 때의 박산 향로인데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얼핏 보면 뭐 송이 모습 같기도 하고 꽃봉오리 모습 같기도 합니다만은, 윗부분의 뚜껑 부분이 저게 바로 이제 박산 향로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역시 저 속에도 여러 어떤 생명 같은 것이 다 깃들어 있는 그러한 이제 조각을 보여주고 있고, 한나라적인 어떤 유액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이 향로는 좀 백자인데, 백자 가운데서도 이제 이것은 송대의 백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자라도 그 연대에 따라서 좀 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주 그 깔끔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색은 송대 백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높이가 뭐 20을 넘지 않는 그러한 아담한 형태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뭐 큰 거 작은 것이 아마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실감은 좀 덜 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실물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담한 그러한 백자의 향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저러한 색감이 이제 중국에서 뭐 연대 앞대도 있고 후대도 저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주로 저런 것을 이제 진대로 이렇게 봅니다. 진나라 때. 그리고 이것은 향로 전체가 보면은 어쩌면은 뭐 사리탑 같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티벳, 인도, 네팔 뭐 이런 쪽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밑에서 향을 피우면은 위에 뚫려 있는 구멍 하나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러한 어떤 그 유액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진나라 때 많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향로는 그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좀 특이한 어떤 사리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향로를 보자면은, 이건 이제 백자입니다만은 이러한 경우는 글쎄 당백자 정도로 봐야 할지 어떤 뭐 그러한 형태입니다만은, 위는 그 박산 향로에서 아주 단순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색으로 보면 아마 당백자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비슷합니다만은, 글쎄 뭐 송대로 보기에는 색이 조금 그런데 아마 이것도 아마 당대 정도 백자에서 주로 보이는, 아니면 뭐 명대도 좀 뭐 비슷합니다만은, 명대는 저하고 또 조금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구형에 해당돼 있죠. 특이하게 밑에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과 기항의 어떤 모양을 많이 취하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명나라 때 그 백자에 해당됩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모양이 나한상으로 보시면은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6나한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주 조그만하지만은 상당히 안정되고 품위가 있는 향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것도 아마 그 주먹 2개를 합친 듯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은 토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토기로 만든 것인데, 밑에 이제, 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꽃 모양과 기항무늬 위에도 뭐 이렇게, 당초 이런 등등의 문양들이 보입니다만은, 토기는 좀 투박하게 보이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각이 좀 섬세한 것 같아도 역시 토기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좀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